지난주 민주당 당대표 후보 예비 경선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8명의 예비 후보 중에서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후보가 살아남으면서 이제 8월 25일에 있을 전당대회까지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일단 뭐 컷오프에서는 예상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며칠 전에 네. 이 당시에 한 이틀인가 3일 전에 어디서 막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이 3명 안에 든 것 같다. 대약진. 예. 저도 그거 본 적 있습니다. 예. 보내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네. 발언지가 거기였어요? 네. 그렇군요. 네. 나도 본 것 같아. 네. 그래요? 다 네. 봤구나. 그러면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역시 민심의 틀리구나. 리트머스지 나왔죠. 네. 박누리까지 간 찌라시는 신빙성이 없다는 그렇네. 거. 정보가 아니네. 네. 그런데 카더라. 완벽한 카더라. 저도 네. 이거 이변이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뭐 예상대로. 왜냐면 제가 물어봤더니 이동현 작가님이 그럴 리가 없다. 현실 분석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만드는 찌라시예요. 이번에도 찌라시 한번 돌았잖아요. 1등 누구냐? 김진표가 1위 했고 예. 이해찬이 꼴찌했다. 예. 그것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를 바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아니야? 그렇겠지.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아니라고 밝혀져도 이미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박혔어. 이해찬? 생각보다 약하네.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박혔거든 머리에. 그래서 뭐 두 분은 오랫동안 준비한 결실, 한 분은 대세론 입증 이렇게 해서 3명이 컷오프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그 연합뉴스 TV에 출연했다가 대기실에서 이 부분을 봤거든요. 저는 뭐 네. 사건인데 그 앞에 이게 현장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두 번째로 아마 송영길 후보가 네. 불렸을 겁니다. 근데 송영길 부르니까 현장에서 유일하게 막 함성과 박수와 막 진짜 올림픽 개최지 발표하는 것처럼. 근데 그 앞에 김진표 후보랑 이해찬 후보는 호명돼도 뭐 조용해요. 그게 왜냐면 김진표 이해찬은 예상됐어요. 어. 그리고 나서 물론 송영길도 예상됐습니다만 지난번 한번 컷오프 됐기 때문에 한 표. 그러니까 컷오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정심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어. 그리고 지난번에 송영길이 당연히 될 줄 알고 안 찍어준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미안해. 미안하지. 그리고 이번에 송영길이 그 지방선거 이전부터 계속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네. 그런 게 통해가지고 이제 박수가 터져나온 거죠. 뭐 단톡방도 많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뭐 김진표가 일을 했다 뭐 이런 SNS를 통해서 막 유포를 한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 선관위에서도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허위사실 네. 유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컷오프로 3명의 후보가 확정된 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온 건가요 지금? 이해찬 대세론 하긴 했죠. 이해찬이 1등. 네. 그리고 아주 뭐 미세한 미세하게. 차이로. 네. 김진표, 송영길. 김진표가 19.9, 송영길이 19.2. 이건 뭐 오차범위 내니까 오차범위 사실상 내니까. 뭐 동수라고 우열이라고 할까요? 보기 어려운데 네. 중요한 거는 지지하는 정당별로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상당히 좀 크게 앞서 있고 압도적이고. 네, 오히려 김진표 후보가 3위로 조사됐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정반대. 김진표가 압도적으로 1위. 네, 이해찬 후보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네요. 한 자릿수입니다. 네. 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김진표 전 총리가 참여정부 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어떤 정책을 냈고 어떤 정책에 반대했고 어떤 걸 주도적으로 했고 한번 찾아보라고.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저는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상적 경선을 통해 가지고 누가 당대표 된다. 그러면 지지해야지.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누가 되든. 누가 되든. 그렇죠. 누가 되든 정말 당청 관계를 정말 잘 조율해가지고 국정 수행에 큰 밑받침을 잘 할 수 있도록 일 잘하길 바라야죠. 예. 네.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왜 소환이 된 거예요? 당대표 선거. 요거는 김진표 후보 쪽에서 네. 선제 공격을 했어. 작전이죠. 네. 그러니까는 본인이 대세 1위다고 판단했으면 이런 거 안 했을 거라고. 왜냐면 이거는 후폭풍이 또 예상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진짜 승부수죠. 그러니까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반문이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친문들이 좌우할 건데 친문 대의원 당원들이 친문들은 이재명을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을 쫓아내야 한다고 내가 얘기하면 친문의 표가 내한테 오겠지. 이 전략적 판단으로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안민석 의원도 모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김진표 의원의 선거 전략이 아닐까라고 그래.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선거 전략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후폭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같은 당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당대표 선거인데 현역 지사를 공격했단 말이지. 이게 맞느냐. 또 하나. 그 지금 불거진 것들 가운데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걸 가지고 탈당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후폭풍의 영향이 좀 있다. 오히려 작전을 잘못 쓴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김진표 후보는 이 문제를 제일 맨 앞에 내놓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던졌잖아. 네. 그리고 조금씩 빠지는 모양새가 보일 겁니다. 이해찬 후보는 이게 당대표 선거와 무관하다는 예. 입장으로 선을 그었고 또 송영길 후보는 뭐라고 했죠? 사법 처리 여부에 따라서 사후에 판단하자. 그게 나 보고 판단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정부적 판단을 한 거죠. 여기서는 한 발 빼는 게 맞다. 근데 이거 이 문제 가지고는 다 우리 저 평론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는 하도에 안 올릴 거라 생각했거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후폭풍의 영향이 있어요. 그걸 다들 슬 발을 뺄 거라 했는데 김진표가 이걸 탁 물은 거야. 결과를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해찬 후보 측에는 이재명 지사 측의 인사들이 지금 캠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김진표 후보 측은 전해철 의원이 또 이제 밀고 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돌잖아요. 뭐 이런 게 확인된 건가요? 전해철 의원은 김진표 지지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이재명 지사 측 인사들이 이해찬 후보 쪽에서 일을 한다. 이거는 확인됐나요? 이해찬 손소가 이해찬 의원이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이해찬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럼 답 나왔네. 없다. 어쨌든 뭐 우리 소크라테스 3파술 네. 생자가라사대 같아. 이렇게 한 건데 언론들도 뭐 친문대 비문의 대결로 지금 선거 구도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해찬이 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 이해찬 의원의 워딩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는 전대와 무관하다. 전 이 워딩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당대표 3명이 그 어떠한 것도 뚜렷한 당대표로서의 공약이 안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걸로 와서 하는 거는 전대와는 무관한 겁니다. 전당대회에 좀 집중하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뭘 하겠다라고 조금 말을 뚜렷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으며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했던 행적 중에 그 의혹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예? 실제로.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그런 여론이 좋지 않은 거를 지금 이재명 지사도 당연히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서 뭐 헤쳐나가지 못하면은 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잖아요. 초반부터 지금 위기니까 잘 헤쳐나가는 걸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3명의 이제 당권 후보들도 사실은 이 당권과 전혀 관계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벌써 이제 입장이 확 갈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그 판단 또 일부 좀 이제 반영돼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당내 선거인 만큼 이제 뭐 이 전당대회가 상대 후보를 뭐 죽여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나의 장점을 어필을 해서 선택받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거티브 하는 새끼가 집니다. 네. 네, 모두 포지티브 선거. 네. 왜 네거티브를 하냐? 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는 거네.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과거에 이제 뭐 민주당 또는 그 다른 정당에서 주요 정당에서 이런 당권 경쟁할 때 네거티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져요. 저는 기억나는 게 최고가 서청원하고 김무성. 그렇죠. 그때 막 서로 막 난리 나지 않았어요 그때? 2명 붙었을 때? 그 집안은 늘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네, 예전에 안상수, 홍준표도 그랬어요. 아유 그때 그 개 나오고 개 얘기 나오고 뭐 5마리 2마리 얘기 나오고 그 집안은 그렇죠. 뭐 늘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은 안 그랬나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알지.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어차피. 나도 모르겠네. 답답하네. 김한길, 이해찬. 바로 나왔잖아요. 그랬어요? 김한길, 이해찬? 근데 김한길 이겼죠. 이해찬이 이겼어요. 이해찬 이겼어요. 이해찬이 이거 가지고 당대표가 있는데 안철수가 나가라 그랬잖아. 이해찬 의원은 웬만하면 선거에서 안 졌어요. 전략가입니다, 그게. 진 선거가 거의 없다. 근데 요즘에 그 똥파리들 김진표 밀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해찬이 나간 이유, 문재인을 지켜주기 싫어서 나갔다 그런 거야. 야, 씨발, 안철수가 나가라 그랬다고! 안 나가면 단일 안 해준다 그랬다고! 그건 너무 낭설이네요, 진짜. 그리고 제가 뭐 이해찬 후보 측은 아니지만 그냥 시청자로서 볼 때, 화면을 볼 때, 좀, 뭐랄까, 어깨도 좀 쫙 펴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예. 김진표 의원보다 동생 아니야. 예.
근데 이제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손해를 보는 게 있지 않나. 거북목 증후군이 있으실 수도 그래요? 있죠. 아, 건강인가요? 건강 문제? 건강 문제. 죄송합니다. 고문 후유증일 수도 있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근데 뭐 운동선수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송영길 후보가 가운데서 그 책으로 딱 서가지고 양쪽에 손 딱 들어주니까 무슨 벌써 이미 이긴 우승자처럼 것 같아.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송영길 의원은 그 덩치에 음. 집에 에어컨도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 정말. 왜요? 몰라 에어컨 본인 없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네, 선풍기로 난다 이렇게. 그리고 아파트가 엄청 조그만 아파트예요. 네, 24평이라고 전 본인이 또 쓰셨더라고요. 인천 계양구? 아. 아주 상세하게 본인이 쓰셨더라고요. 음. 네. 송영길은 덩치가 커서 인사를 대충 하면 사람들이 대충 한다고 얘기해서 요즘에 폴더 인사하고 다닌답니다. 키 큰, 덩치 큰 약간 비애입니다. 우리는 맞춰서 인사를 한 건데. 약간 깍두기 느낌일 것 같아. 당대표 나왔는데 선거 인사를 이따위로 해가지고 보면 90도로 그냥 한다고. 그래, 인사가 중요하지, 진짜. 그런 면에서 키 작은 사람들이 정치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접히는 게 눈에서 확 보이거든. 오창석. 어. 오창석. 너는 그냥 비굴한 거고. 거의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정말 누가 되든 후유증 없이 정말 당을 잘 이끌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